초등학교 시절에 우리 학교 옆 골목에서 연로하신 할머니가 쪼그리고 앉아 달고나를 팔았습니다.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흥행으로 많은 사람들이 달고나라는 것을 낭만적으로 체험하고 있지만 사실 그 당시에는 전혀 낭만적이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이름도 달고나 혹은 뽑기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. 우리는 그것을 띠기라고 불렀습니다. 찍힌 모양대로 잘 떼어내면 그 달달한 그것을 한 번 더 줬기 때문에 그것의 이름은 띠기였습니다. 하지만 저는 제대로 떼어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한 번 더 얻어먹는 경우는 없었습니다. 달고나라는 이름은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어느 때부터인가 그것을 달고나로 부르더군요. 그리고 뽑기라는 것은 학교 앞 문방구에서 일정한 돈을 내고 번호를 뽑아서 그 번호에 해당하는 상품을 받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는 뽑기라고 불렀습니다. 그래서 저는 설탕과 소다로 만들어지는 그것을 달고나 혹은 뽑기라고 부르는 것이 아직도 좀 낯설게 느껴집니다. 그리고 당시에는 불량식품 취급을 받았던 설탕 과자였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띠기라는 이름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. 달고나라고 하면 좀 고급스럽게 느껴진다고나 할까요? 반대로 띠기라고 하면 불량식품에 딱 어울리는 이름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. 실제로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방과 후에 불량식품 사 먹지 말라고 강조하면서 띠기를 지목한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. 그런데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전 세계적 흥행으로 달고나라는 것이 여러 나라에 알려지고 있는 지금 생각해보니 달고나라고 하는 편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. 발음도 쉽고 어감도 좋아서 외국인들도 쉽게 따라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띠기보다는 달고나가 좋아 보입니다. 생각해보면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. 제가 어렸을 적에 학교 옆 골목에 쪼그리고 앉아 조심스럽게 떼어 먹던 그 불량식품을 지금은 여러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즐기고 있고 마치 한국의 신문물인 것 마냥 받아들이고 있는 현상이 재미있습니다. 하지만 개인적으로 우리가 띠기라고 불렀던 그것에 대한 기억은 가난과 연결됩니다. 저보다 더 나이 많은 선배들이 학교에 다닐 때부터 학교 옆 골목에서 띠기를 팔던 그 할머니는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지만 상당히 늙어 보였고 당시 어린 제 눈에도 가난해 보였습니다. 아마도 아이들 코 묻은 돈이라도 벌어야만 생존이 가능했을 겁니다. 아이들이 학교하는 시간 몇 시간 동안만 팔 수 있었고 하루에 벌어들이는 수입도 보잘것 없었을 겁니다. 게다가 제가 고학년이 되었을 때 학교에서 유난히 불량식품을 사 먹지 말라는 교육을 자주 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 거의 매일 학교 옆 골목에 보이던 그 할머니가 점점 드문드문 보이더니 언젠가부터는 아예 보이지 않았습니다. 그 할머니가 사라지자 우리 학교 부근에서 띠기를 사 먹을 곳은 없었습니다.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띠기도 그 할머니도 금세 잊혀졌습니다. 그런데 이제 제가 나이를 좀 먹어서인지 모르겠지만 가끔 그 할머니가 생각나곤 합니다. 그분의 인생사를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추측컨대 고단한 삶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우리들에게는 달콤한 설탕 과자의 기억이 그 할머니에게는 다른 의미였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. 새삼 문화의 힘은 대단하다는 것을 느낍니다. 먹을 것이 없던 가난한 시절에 우리가 만들어 먹던 설탕 과자가 지금은 세계적 유행이 되었습니다. 어쩌면 우리의 모든 것이 문화상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